안녕하세요. 저는 자료조사부터 요약까지 챗 GPT와 노트북 LM 활용법에 대해 강의를 할 강사 준성입니다. 먼저 목표는 노트북 LM의 핵심 기능과 활용법을 이해하고 생산성, 학습,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전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먼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요약 질문 테스트를 위한 PDF, 구글 덕스 또는 텍스트 문서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 노트북 LM 접속 후 챗 GPT도 같이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 정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요즘은 챗 GPT, 빙챗, 딥시크, 여러 가지 AI를 통해 누구나 아주 손쉽게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정확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자료도 많고 핵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를 얻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요약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 도구를 활용해 자료조사부터 요약, 발표문 생성까지의 과정을 똑똑하게 자동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챗 GPT와 노트북 LM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두 가지 도구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챗 GPT는 오픈 AI에서 만든 도구로 자유롭게 대화하듯 질문을 던지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초안, 번역 등 다양한 결과를 생성해주는 범용 AI입니다. 반면 노트북 LM은 구글에서 만든 AI인데요.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문서를 기반으로 요약해주고 질문에 답하고 심지어 오디오로 설명까지 해주는 문서 기반 AI 비서입니다. 챗 GPT는 사전 학습된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고, 노트북 LM은 내가 준 문서만 보고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 챗 GPT는 넓게 확장하는 데 강하고, 노트북 LM은 정확한 출처 기반 요약과 분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를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발표 주제가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챗 GPT에게 키워드를 묻고 주제에 대한 개요를 빠르게 생성합니다. 그 후 관련 논문이나 기사를 찾아 PDF나 구글 덕스로 정리해서 노트북 LM에 업로드합니다. 노트북 LM을 통해 문서를 요약하고 질문을 던지며 내용을 더 깊이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를 활용해 발표문을 구조화하고 문장을 다듬으면 자료조사부터 최종 발표문까지 AI로 거의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따 추후에 직접 실습해보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트북 LM 활용 및 실습. 첫 번째로 노트북 LM에 대해서 핵심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서 기반 질의응답입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뭔가요? 처럼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자동 요약 생성, 전체 챕터 단락 단위로 요약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처 포함 응답, 답변과 함께 정확한 위치와 링크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오디오 요약 생성, 요약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 주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 요약도 가능합니다. 링크만 넣으면 영상도 요약 가능해주고, 외국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번역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실습에 앞서서 먼저 챗 GPT에게 물어볼 프롬프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챗 GPT도 정확하게 잘 활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해줘야 되고, 좀 정확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목표, 그리고 주의사항, 리서치 팁,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질문을 좀 해줘야지 고퀄리티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목표, 주의사항, 리서치 팁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AI를 사용하는데 좀 더 현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일단은 챗 GPT에게 물어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한번 자료를 요약 및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노트북 LM에 들어오셔서 네, 구글로 로그인 하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노트북 L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새로 만들기 버튼이 이렇게 왼쪽 상단에 생성됩니다. 네, 그러면 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스 업로드 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 큰 화면이 뜨고 왼쪽 밑에는 구글 드라이브, 뭐 구글 덕스, 구글 슬라이드 이렇게 링크, 뭐 웹사이트나 뭐 논문 웹사이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웹사이트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링크, 그리고 복사된 텍스트 네,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것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주셔서 소스를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으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프트를 이제 활용해서 먼저 챗 GPT에게 대한민국의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를 일단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네, 들어와 주셔서 네, 아까 제가 작성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GPT에게 네, 이 GPT-4형 4를 활용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GPT가 거시적 관점 그리고 뭐 주요 결정 요인 이런 식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자료들을 정리해 줍니다. 네, 여기도 이제 출처가 나오긴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제 GPT가 알려준 자료를 네, 복사를 해서 아까 있던 노트북 LM에 접속해서 여기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복사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물가 분석 연구 지침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이제 밑에는 소스 한 개, 지금 제가 아까 올렸던 그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밑에 물가 분석을 위한 거시적 정량 분석의 핵심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예시가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제가 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의 차이를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잘못 입력하긴 했는데 기다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물가 분석에 있어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의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까 올렸던 네, 텍스트 파일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어디서 첫 번째 문단에서 반영했는지 두 번째 뭐 문단에서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근데 자료가 하나만 있으면 이제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런 걸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추가 버튼을 통해서 유튜브 링크나 뭐 PDF 파일도 괜찮고 뭐 논문 파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유튜브 링크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유튜브를 눌러주면 유튜브 URL을 붙여넣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서 우리나라 물가는 왜 이렇게 높을까? 라는 유튜브의 주소를 복사하고 와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럼 똑같이 왼쪽에 우리나라 물가는 왜 이렇게 높을까? 라는 걸 반영해서 다시 이 소스가 두 개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었고 똑같이 물가 상승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면 이제 첫 번째 텍스트와 두 번째 유튜브 링크에 있는 내용을 혼합해서 지금 답변을 생성해주고 있고 네, 지금처럼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이쪽에서 나오는 답변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올렸던 텍스트를 반영했고 뒤에 이런 식으로 쌀 수매 제도라는 부분은 제가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던 그 영상을 바탕으로 지금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 업로드한 소스 파일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주는 형태이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제가 올렸던 유튜브 링크인데 촬영 경례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오디오 파일을 전부 다 텍스트로 이제 변형해 주고 있고 제가 한번
봤는데 거의 다 좀 웬만해서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영상도 업로드하게 되면 다 번역이 또 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이제 많은 소스가 있더라도 중요한 내용만 콕콕 뽑아내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AI 오디오 오버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스트 2명이 나와서 그냥 AI 인물이 이 제가 올린 소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서로 대화하는 형태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나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부분 또는 뭐 집중하고 싶은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만들기를 누르면 되고, 생성을 누르면 됩니다. 일단 저는 생성을 누르고 좀 기다리는 동안 다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화 생성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메모에 저장하면 되고, 또 메모 추가 기능을 통해서 본인이 중요한 부분만 여기 뭐 미시적, 여기 과시적,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네, 이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인드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 기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텍스트로 나와 있으면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중요한 타이틀들만 따서 이 노트북 LM에서 자동으로 제공해주고 있고, 들어가게 보면 물가 분석 리서치 가이드 및 생활 물가 고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인드맵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동으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게 없는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도 활용하면서 정리하는 데 있어서 PDF를 만들거나 PPT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활용하기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노트 부분에 있는 학습 가이드, 브리핑 문서, FAQ, 그 다음에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씩 다 어떤 기능인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한 번씩 다 눌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한 물가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다 달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들 또는 이런 자료 조사를 하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사전에 정리를 해주고, 또 여기서 좋은 게 타임라인, 이런 것도 과거부터 최근, 미래,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또 해주기 때문에 편하다고 할 수 있고, 가이드까지 해서 약간 PPT 활용이나 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순서를 짜면 좋을지, 그리고 또 좋은 게 퀴즈를 여기서 만들어 줍니다. 퀴즈를 만들어 줘서 이렇게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자료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소스, 우리나라 물가 상승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문제를 받으면서 공부한다면 좀 더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챗GPT에서 나온 그런 큰 포괄적인 자료들을 요약할 수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변형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단축해주고 좀 더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긍정적인 방향, 또 그리고 요약해주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AI 오디오 오버뷰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살짝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이거 들어봤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경제를 다루지 않는 소스, 그 코드 소스나 프로그래밍 담당하는 그런 전공자들이 활용하면 이해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분석 연구 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AI 오디오를 만들어줬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국 물가, 특히 그 생활 물가 관련 리서치랑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 물가가 왜 이렇게 높지? 특히 먹거리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 봐도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고퀄리티의 이런 AI 오디오를 무료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노트북 LM의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이렇게 활용하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뭐 자료를 정리해서 PPT를 만들거나 발표를 준비할 때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PPT로 다시 돌아가서 활용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키워드 조사, 개요 생성, 그리고 챗GPT의 생성형 AI의 장단점을 알려줘, 주제별 발표 개요 써줘 등 빠르게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서 이해 정리, 노트북 LM 논문 업로드 후 핵심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이 가능하고, 문장 다듬기, 발표 초안, 챗 GPT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프롬프트로 구조화된 발표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 필요 문장 정리, 노트북 LM에서 실제 문서 출처가 함께 제공되어 인용 그리고 참조에 용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챗 GPT와 노트북 LM 활용 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질문은 일단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프롬프트를 적었던 것처럼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정확한 답변을 받기가 어렵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되니까, 처음 질문할 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핵심은 이렇게 보다는, 이 문서에서 AI가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 요약해줘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해주는 게 좋고, 인용이 필요할 때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출처까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포트 발표 자료에만 믿을 수 있는 문장, 바로 복사가 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 구조가 인문 구조가 필요할 때는 챗GPT로 문장 흐름을 잡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로 발표문 3분짜리 초안 써줘 같은 것도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 팁을 활용해서 챗GPT와 노트북 LM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챗GPT와 노트북 LM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발표 준비 중인 학생, 논문 읽기가 어려운 학부생, 그리고 정보 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무자, 정확한 출처와 요약이 필요한 보고서 작성자, 그리고 코딩 학습자 및 프로그래밍 전공자. 요즘 AI는 또 이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리서치의 도우미이자 문서 요약기, 발표 도우미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와 노트북 LM을 잘 조합해서 활용하면 자료 조사부터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인 챗 GPT와 노트북 LM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